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 이야기 시간인데요. 제가 너무 바쁘진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너무 우울해서 제가 좀 너무 우울해서 방송을 며칠 쉬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국민적인 분위기에서 우울증이 늘어난다. 이걸 제가 뉴스를 보고 오늘 그래도 힘들어도 방송을 켰는데요. 여기서 우울증이라 하는 것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어지지 않는 그냥 일상적인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방송을 켰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5대 1대 2의 비율로서 그런 기각이 돼가지고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헬리콥터를 타고 산청과 의성을 돌아다니면서 산불 진화에만 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5명의 재판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런 정무적 행위가 탄핵이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5명의 판단이었고, 한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동일시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 자격이 된다라고 했고요. 2사람은 고심 끝에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한다면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의결 종족수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의결 종족수와 맞아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200석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해가지고 요건이 맞지 않다 해서 각하를 해버렸거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192석으로 이제 탄핵이 의결이 됐는데,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직 대통령 직함을 유지하고 월급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거냐,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남용을 해서 국민들을 겁박하고 국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내란이냐, 이 싸움인데, 문제는 따질 거를 다 따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판단이 느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차 변론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평의에 들어가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일치 단결해서 8대 0이든 6대 2든 어떤 스코어든 간에 이제는 결론은 내립시다 하는 데까지 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광장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을 따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어야 한다. 절차적 흠결은 없기 때문에 각하는 곤란할 거지만 기각은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따르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탄핵이 반드시 이제 성사되고 파면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결론인데, 이 결론을 내는 게 이게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정치적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 예를 들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한다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적인 입장에서 뭐 관세 부과니 이렇게 우리에게 압박을 해온다든지 할 때 휘둘리는 이런 모습들, 결국 이게 그 우울함과 불안함으로 국민들에게 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극단적인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판단함에 있어 가지고 파면이든 기각이든 이번 주는 결론을 내려줘야 국민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새봄이 맞아 왔는데 꽃피는 봄이 오면 좋은 소식이 전해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 4월달로 끌다가 두 명의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또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탄핵 이제 심판에 대한 정족수를 못 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피로감을 넘어서 불안감과 우울함을 증발을 시키는데요. 저는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들이 3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판단이 늦어지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탄핵이 이제 인용돼가지고 파면이든 아니다 기각이다 하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제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그런 헌법재판소가 마냥저냥 시간을 끌 수만은 없는 것 아닌가. 저도 지칩니다. 저도 지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약을 좀 먹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정치적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면 더 우울해요. 힘도 빠지고. 뭔가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서 5년 동안의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에 국가의 수장이 비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이렇게 국가가 이제 권리를 침해받는 주변국들로부터 침해를 받는다든지 좀 우습게 여겨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 빨리 이제 극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헌법재판소가 빨리 이제 결정을 내려줘서 대국민적 그런 우울감, 그런 우울증, 불안 증세를 없애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분 일정대로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분의 재판 결과라든지 재판 진행 사항이 탄핵소추 헌법재판에 영향을 끼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살아난다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거고,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박살된다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개인의 문제인 것이지 국가의 운명을 다루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부분을 우리가 빨리 해소를 해서 그런 국가의 운명을 하루라도 빨리 확정 지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제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켰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부디 숙고해서 이번 주에는 좀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